여러 그 기자 그리고 현장에 가 계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뭐도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 이 사태에 뭐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빠르게 상황을 또 좀 시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치르고 이태원 참사 때는 장례 절차도 되게 길게 했었잖아요. 네. 뭐 위패도 영정도 없이 그리고 또 근조 리본을 뭐 거꾸로 달고 뭐 이런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일주일 애도하는 것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갈지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요한 것은 당초 저희가 월요일 원래 다루려고 했던 이슈는 김용현의 공소장입니다. 이 김용현의 공소장 자체가 대단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이 발포 명령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발포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5.18 때는 끝까지 이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백일화의 발포 명령 누군지가 확인이 좀 되는 검찰의 공소장이 확인이 좀 된 겁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 신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? 네. 우선은 이제 지난주 아마 금요일일 텐데 그 국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가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이제 공소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가담자죠. 주요 임무 수행자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이 나왔는데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.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항의하는 것도 참 충격적이지만 동시간대에 자막으로 나오는 그 검찰 공소장의 내용들이 정말 국민들께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목걸이 송연해졌습니다. 목걸이 송연하죠.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났던 온갖 이야기들이 거의 다 사실로 다 맞습니다. 이제는 드러난 게 된 거고 구체적으로 보면 뭐 끌어내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총으로 쏴라. 그러니까 좀 읽어드리면 발포 명령. 그렇습니다. 대통령은 이게 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?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. 아직도 못 갔냐? 뭐 하고 있냐?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.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. 라고 지시를 합니다.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. 예,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대표를 향해서 쏘라고 한 거니까요. 있을 수 없는 일이고,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게 뭐 이 사안도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은 그 기갑 부대, 그러니까 탱크 부대까지도 다 동원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총 쏴가지고 그럼 의원들 저항하면은 다 드러내고. 소위 말해 사살해라 하고 관련 사람들 다 체포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하고 항의하러 나오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그 다음이 다 상상이 되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과거 12.12 군사 반란 때 이게 또 5.18 때 이 발포 명령자 다 전두환 맞죠. 근데 그걸 우리가 밝히지를 못해서 상당히 한스러움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빠르고 신속하게 발포 명령자 다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한 내란죄, 그 내란 목적 살인죄에 대한 뭐 미수, 뭐 여러 가지 범죄들을 이제 더 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는 가장 법이 정한 엄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지금 검찰의 공소장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공수처가 안 움직인다? 이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심지어 조지호 청장에게는 수회,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실제로 조지호 청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건 6번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근데 하여간 그 검찰은 수회라고 표현을 했어요. 수회 전화해서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. 잡아들여. 불법이야.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. 체포해.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. 실제로 포고령이 밤 11시에 났어요. 10시 23분에 이제 자신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오후 11시에 포고령을 냈는데
그 이후에 벌어진 풍광들인 거죠.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포고령 위반이니까 거기 이제 담장 넘어가려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현장에 와서 뭐 소리 질렀던 그 이준석 의원, 군을 막는 시민들, 뭐 시민들보다는 여기는 일단은 그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기 위한데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싹 다 잡아들여라. 이제 이런 맥락으로 조지호 청장한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아니 그래서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네. 그 곽종근 특정사령관 있잖아요. 네. 전 이분이 국회 나와가지고 예. 나름의 양심선언 비스무리하게 했죠. 자백을 했는데 네. 그때 끝까지 말 못한 게 제가 연결이 되더라고요. 그때 무슨 말을 못하냐면 전화도 처음에 한 번 왔다 그러다가 이제 3번으로 늘어났고 네. 3번째 통화 때 무슨 얘기했느냐라고 하는데 이분이요. 말을 못해요. 맞아요. 대통령의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에 제한된다. 네. 뭐 더 말할 수 없다라는 그게 식으로. 군대 용어인가 봐요. 제한된다라는 표현이. 뭐 제한돼서 하여튼 제한됩니다. 말을 네. 못한다. 예, 아주 예. 극비 상황이다 이러는데 전 그것과 지금 이진우 사령관이 얘기했던 총쏴라라는 게 연결이 좀 되면서 아니 수방사령관한테만 총쏘라고 했겠습니까? 특전사령관도 그러네. 한 축을 담당했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저는 여인영만 이제 여인영 같은 경우는 방첩사령관이니까 어떤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걸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. 현장에서 투입됐던 사령관들에게는 아마 똑같은 지시를 했을 것이다. 그걸 저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아마 말을 못 밝힌 못했구나. 거 아니냐. 전 그렇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. 근데 곽종근 사령관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곽종근 사령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.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 물어보고 병력을 서둘러서 국회로 출동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직 국회 안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.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. 이 도끼 얘기는 그때 안 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문짝을 부수고라도 다 인원을 끄집어내라. 곽종근 사령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도끼가 등장합니다. 대통령이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. 네.